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How to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한국S3 엔지니어 손세린입니다. 이전 세미나 데모에서는 대시민용 웹앱과 인터랙티브 상황판 제작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 데모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작되었던 기존의 지도와 앱, 그리고 데이터로 시민과 지자체의 소통을 위한 허브 사이트를 구축해 볼 것입니다. 오늘 지자체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세미나에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허브 사이트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 후에 전달되는 설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웹사이트, 아마 여러 곳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어떻게 구축을 하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이슈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면서 코로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웹사이트가 한 번에 몰려서 일부 서버가 폭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시기인 만큼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 주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이 웹사이트 또한 쉽고 빠르게 제작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코로나19 상황판을 새롭게 개편하느라 사이트 오픈이 다소 늦어졌다고도 했듯이 이 코로나19 정보를 위해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하거나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데 많은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계실 것입니다. 오른쪽은 새로운 접근 방식인 플랫폼 기반의 허브 사이트입니다. 인터랙티브 지도를 기반으로 코로나19 대응팀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데이터는 물론 소셜미디어와 같은 외부 콘텐츠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개발을 이전에 해보신 적이 없는 비전문가도 쉽게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무엇보다 개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허브 사이트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S3 캐나다에서 코로나 대응 유관기관, 정부, 언론, 민간에게 리소스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허브 사이트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코로나 발병 현황과 대응을 위한 여러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 작은 카운티에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이렇게 허브 사이트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S3 본사에서도 전 세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제작한 허브 사이트인데요. 세계보건기구와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현재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 기반의 웹사이트가 기존 웹사이트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지만 제작 방법이나 유지 관리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보다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개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사용하는 솔루션이나 툴에 따라 구현 방법의 차이가 있고 이후 유지 관리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는 확장성의 측면에서도 제한적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매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외부 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면 플랫폼 기반 웹사이트는 템플릿과 위젯을 기반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기존 웹사이트와 같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반영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발과 서버 인프라에 대한 관리 어려움이나 외부 개발의 의존도를 줄여서 추가 비용 없이도 안정적이고 쉽고 빠르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허브 사이트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도시 내 주차 문제와 같이 지자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과 같은 주요한 긴급 재난 대응 시에도 신속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브 사이트 제작을 위한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확보, 클라우드 플랫폼의 업로드, 콘텐츠 제작, 허브 사이트 구성. 먼저 데이터 수집 및 확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현장에서 수집한 것이나 주로 테이블 형태로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 웹 기반 오픈 API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지아이스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S3의 리빙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이 리빙 아틀라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도나 앱, 데이터 레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웹맵, 웹 레이어, 웹 서비스 형태로 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 웹맵이나 웹앱 같은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브 사이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감염 통계 수치와 같은 데이터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제작된 콘텐츠, 또 외부에 있는 콘텐츠 등으로 풍부하게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이전 세미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개별 코로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기보다 이 허브 사이트 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코딩 없이 코로나 허브 사이트를 쉽게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ub.arcgis.com으로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뷰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크지아이스 온라인으로 로그인을 한 뒤 아크지아이스 허브 앱을 클릭하셔도 이런 허브 개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허브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만드실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 사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새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래 템플릿 찾아보기를 통해 S3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존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이트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페이지가 허브 사이트를 구성하는 템플릿입니다. 왼쪽 패널에 있는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사이트에 추가하실 수 있는 위젯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행 위젯, 기존에 만들었던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이미지, 배너, 맵, 외부 콘텐츠를 인베드할 수 있는 아이프레임 등 여러 가지 위젯이 있습니다. 이 위젯을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하면서 이 허브 사이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위젯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를 제작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HTML이나 CSS 같은 코드를 알아야 하나와 같은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허브에서 HTML이나 CSS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허브 상단의 머리글이나 바닥글, 또 바디를 포함해서 사용자 정의 구성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수 있긴 한데 필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하게 또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면 이 웹사이트의 경우 사람들이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반응형 사이트를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없는데요. 이 허브 앱은 반응형이기 때문에 화면 크기에 따라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보실 때도 레이아웃이 반응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른 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 배너에 있는 헤드라인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트 이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허브 사이트로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배너 배경 이미지로 적절한 이미지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업로드하셔도 되고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URL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소개 문구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코드 뷰를 통해 코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이나 굵기, 기울임꼴, 하이퍼링크 등 문단 정렬 등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빈 행에는 위젯을 넣어서 구성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 요약 통계 위젯을 추가해서 코로나 주요 통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제가 사전에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놓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확진 환자 수에 대한 통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유형은 합계로 한 뒤 모양에서 제목을 확진 환자 수로 입력합니다. 이후엔 텍스트는 인원수이기 때문에 명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또 강조 색상을 통해서 이 수치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소스 링크가 나타나는데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약 통계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검색한 뒤 이번에는 사망자 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의 지역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웹맵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맵 위젯을 추가하고 맵 선택을 클릭한 뒤 허브 코로나 맵을 선택합니다. 코로나 시도별 발생 현황을 보여주는 맵이 추가가 되고 왼쪽에서 맵 제목이나 높이, 범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 위젯을 통해서
차트로 구성된 상황판을 임베드 해보겠습니다. 사실 허브에는 차트 위젯이란 게 있어서 좀 전에 보여드린 요약 통계와 비슷한 형태로 차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황판과 같이 응용 프로그램을 임베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 상황판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제 행 위젯을 추가해서 새 레이아웃 그룹을 만듭니다. 행의 배경 색상을 지정을 해주면 이 섹션이 나머지 섹션과 좀 더 구분되고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갤러리 위젯을 추가합니다. 이 갤러리 위젯을 통해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외부에 있는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설정하거나 수동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동으로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을 알려주는 외부 콘텐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로 4가지 최상단에 있는 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러리 목록들은 그림자라든지 코너의 모양, 버튼 문구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디자인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검색 위젯을 추가하게 되면 해당 콘텐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코로나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행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저는 필요한 만큼 행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셜 미디어 위젯을 추가해서 세계보건기구의 트위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URL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소셜미디어 카드가 추가되고 실시간으로 피드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콘텐츠를 추가하게 되면 더 풍부하게 사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는 허브 최상단에 있는 메뉴바에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글, 소셜 아이콘을 통해 허브 기관의 소셜미디어를 링크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뉴의 링크를 통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연결하실 수도 있고 외부 페이지를 링크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국내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뉴바에 질병관리본부 사이트가 메뉴로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에서 설문 위젯을 통해 사전에 제작해 놓은 설문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설문을 클릭을 하면 사용자들이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의 경우 아크지아이스 온라인에 있는 웹 앱 중에
서베이 1234 아크지아이스라는 서식 기반 데이터 수집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 몇 분 만에 아크지아이스 허브를 통해 단 한 줄의 코딩 없이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맞춤형 코로나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허브 사이트는 개수에 제한 없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적에 따라 지역 행사 정보나 우리 시의 한 해 목표 달성 현황,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레이아웃 복제를 통해 동일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가진 사이트를 내부 부서별로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 보여드린 제품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과 발표 자료는 온라인 세미나 종료 직후에 나타나는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세미나의 마지막 시리즈인 코딩 없이 허브 사이트 구축하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